그 다음에 이제 가락상하인데 여기에요. 가락상하인데 입지는 좋죠. 계룡역 바로 옆이고 그 다음에 오금공원 있고 뭐 학군도 좋고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2022년에 됐고 용적률 178%에서 300% 이게 3종이 보통 300%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226가구에서 405가구로 늘어나요. 주변 개발에 이제 성동 구치소 개발 호재가 있고 지분이 18.2평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보실 땐 이 지분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단지 같은 경우도 지분이 넓으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405에서 226 빼면은 공공 임대랑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럼 지분이 넓어야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근데 뭐 좀 단점은 세대수가 좀 적은 게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성 1차, 쌍용 2차 여기 통합 재건축한대요. 근데 이제 사업시 인가까지 됐고 이 대치동에서 레드펠 빼고는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2015년, 16년이니까 이게 이제 먼저 되겠죠. 우쌍쌍 중에 우성 1차, 쌍용 2차, 그 다음에 음마는 뭐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되고 여기 여기 우선미잖아요. 우선미가 제일 비싼데 우성 뭐 성경은 이제 안전진단 정도 됐고 미도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정도 된 거라 이거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 재건축 되면 얘네가 제일 비싸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건 나중에 구축되니까 뭐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한국에서 가장 비싸질 아파트 중 하나예요. 우성 성경이. 그다음에 요거 이제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인데 여기 대상지가 여기고 여기 이제 갈매 공공주택지구 바로 옆인데요. 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2027년 6월에 6,320가구 공급 예정이다. 그리고 GTX-B 별내역 정차 호재가 있다. GTX-B가 뭐 예정은 2030년 개통인데 요것도 또 지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여기다. 갈매역 아이파크가 8억 5천쯤 한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축이 들어오면 이제 8억 5천 넘겠죠. 더 신축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보면은 살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이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인데 1기 신도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죠. 1기 신도시 일부 단지 주민들은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규모 상가를 끼고 있는 단지들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상가들이 좀 재건축에 반대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지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례인데 양질 금호 여기가 바로 여기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분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양지 5단지 한양이 14.7평으로 좀 작고 내정 중학교가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목동은 목동 6단지인데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 여기 목동에서 가장 빨라요. 얘네가.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한대요. 그래서 이 직접 설립하면 좀 더 빠르거든요.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 추진위를 생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 협의체를 통해 조합을 설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 초기 자금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준비위원회가 추진위가 아니라 기존의 81%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래요. 잘한 거죠. 그래서 뭐 목동 같은 경우 지금 단체적으로 다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82, 13단지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 심의안을 하고 있고 4, 5, 7, 10단지는 신통계획 사전 자문 마무리 단계라서 이 목동 같은 경우가 다 지분이 넓고 용적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뻥튀기가 돼도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백사마을 같은 경우 이제 여긴데요. 여기 좀 입지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중계동 학원 사거리를 도보로는 조금 힘든데 자차나 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돼갖고 하는데 이게 2009년에 5월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16년 지났죠. 그래서 16년 이제 2025년에 착공 시작해갖고 28년에 완공 목표니까 이대로 되면 20년 만에 이제 되는 거고 시공사가 GS건설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좀 개발이 돼야겠죠? 딱 봐도. 그래서 개발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그다음에 요새 빌라 간평 다시 받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사용할 때 공시 가격이 126%로 하니까 역전세가 속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평을 활용해야지 요거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로 제가 하나 써놨는데 공시 가격이 1억이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1.26억까지 돼요. 그래서 전세금 만약에 내가 지금 1.5억 넣고 있으면 1.26억으로 하면은 2,400만 원만큼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간평을 1.7억으로 만약에 받으면은 곱하기 0.9 하면은 이게 1.5억이 넘거든요. 그럼 역전세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빌라 간평을 다시 받기가 유행하는데 간평을 다시 받아도 은행에서 이걸 인정 안 해주는 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평 받는 것도 좀 돈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인정 안 해주면 도루묵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3호가 든 오차 뭐 시공사 선정 절차인데 여기 3호가 든 오차고 여기 168세대예요. 이 168세대니까 공사비가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높게 나오죠. 이게 규모의 경제라 가지고 세대수가 적으면 공사비가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 무산됐고 뭐 이렇게 되는데 1분이 90개에서 한 100개 나오는데 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단점이 있고 주변에 뭐 3호가든 1, 2차 뭐 밑에 3차, 4차 해가지고 반포인데 이게 결국은 여기도 이제 될 거예요. 왜냐면 또 반포니까 또 비싸게 팔면 되니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도지구고 여기 지금 사전 컨설팅 단지인데 일산의 선도지구가 이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전 컨설팅 단지인데 여기도 지분이 크잖아요. 보시면은 아시엘에서 갖고 온 건데 용적률 360% 기준에서 평당 건축비 800만 그러면 뭐 약간 리즈너블 하죠. 그리고 1분이 3,600만 요것도 이제 곱하기 34만면 12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 새 아파트가 되면 12억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84에서 84 가는데 거의 뭐 6,400만 원 정도 드는데 뭐 거의 안 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지분이면은 그 이유가 이게 지분이 22.6평으로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1분이 더 비싸지면은 추분이 적게 들고 공사비가 더 많이 나면 추분이 더 듭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용인 플랫폼 시티 한번 보시면 용인 플랫폼 시티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2030년 부지 조성 완료 예정이고 2030년 이후에 이제 다 들어올 텐데 83만 평 개발에 경제 복합 자족 신도시 해갖고 주거 반도체 벨트 마이스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경기 남부에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호객 노노에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단지들이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지 1, 2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미동 쪽 해갖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호객 노노에서도 볼 수 있고 택지 개발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음마아파트가 뭐 사업시행인가 관계 돌입한다는데 얘네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정비계획 변경을 한대요. 이 정비계획 변경하면 또 1년 가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지금 300%인데 360% 상향을 요청한다. 뭐 층수는 49층. 이거 층수도 아셔야 되는 게 50층 넘어가면은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사비가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49층으로 하는 거고요. 신통기획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적률 360% 증가가 된다. 근데 음마 같은 경우도 지분이 한 15평 정도라 세대당 대지분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76 기준으로 지금 한 28억, 9억 정도 하고 있는데 24년 연초에 22억이어서 한 6, 7억 올랐다. 1년 새 6, 7억 올랐고 여기 이제 분당의 임해 청구 성지인데 분당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좀 갖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지랑 청구 여기 이제 합해갖고 통합 재건축 구역이고 임해역 초역세권 단지고 뭐 GTX의 성남역까지 10분이고 뭐 해서 여기도 이제 유명한 아파트죠. 지분도 넓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326% 기준으로 공사비 850만원, 1분 5,300만원. 아까 일산은 3천만원대였잖아요. 그럼 왜 얘는 이렇게 비쌀까? 분당이니까 비싼 거고. 이거 대충 33 곱하면은 뭐 17억 나오나? 17억 정도 나오고 16억, 17억 나오는데 새 아파트 되면 충분히 그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동일 면적 선택 시 84에서 84 받을 시 환급을 1.8억 받는다. 그 이유는 일반 분양분 가격이 높고 지분이 넓기 때문이다. 예, 당연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건축이 되면 참 좋겠네요. 제가 여기 주변 살았어가지고 저한테 좀 되게 익숙한 아파트라. 예. 그다음에 일산 선도지구 호재해갖고 뭐 합격 이유가 주민 동의율이 높아서 됐었어요. 그래서 27년에 선도지구 이제 착공 시작해서 2030년 입주한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잠실 진주 아파트 또 공사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도급 계약 시 510만 원이었는데 지금 84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66% 상승했고 시공사는 삼성이랑 HDC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공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고 추가 분담금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간평이 내려가고 비례율이 또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추가 분담금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